지난 3월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반면 올해 마더스데이 소비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30대 한인 수감자가 재소자들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2명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시중에 판매된 일부 초콜릿과 사탕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리콜됐습니다. 식품 제조 공장에 비둘기떼가 출몰하면서 살모넬라균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르면 이달 안에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핵실험 위협이 보다 구체적으로 감지된 건데 백악관은 순방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이달 안에 핵실험 준비를 끝낼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미국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준비해온 답변을 읽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ssesses that the DPRK is preparing its Punggye Reed test site and could be ready to conduct a test there as early as this month, which would be its 7th test. 포터 부대변인은 또 이 같은 평가가 북한 당국의 공식 성명과도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핵 선제 공격 언급 등 북한이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강경한 대외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준비 움직임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련 정보를 동맹국과 공유했으며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NN 방송은 전날 미국 정부 당국자 3명을 인용해 북한이 이달 중 지하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마칠 걸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국무부 발표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CNN은 이달 말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일정을 거론하며 북한의 핵실험 위협이 대통령 일정에 맞춰 감지됐던 게 처음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Well, I would say we certainly always assess security as we do with any of the president's travel, but that has not been a concern as it relates to his travel coming up in just a few weeks. 북한이 핵실험 감행을 결정할 경우 효과를 극대화할 최적의 타이밍을 고를 것이란 예측엔 이견이 없습니다. 지난 3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5년 만에 핵실험까지 재개할 경우 좀처럼 열리지 않던 대화의 입구 자체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노동시장은 호조세를 나타냈지만 금리 인상의 효과라는 분석과 함께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노동국이 발표한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는 42만 8천 개. 전문가 전망치인 38만 개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업종별론 레저 접객업이 7만 8천 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과 물류 창고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3.6%로 시장 전망치보다 높았고 3월 한 달 동안 450만 명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나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It's safe to say that every healthcare organization right now is experiencing, a tight labor market.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자리 증가가 연준의 금리 인상 조치가 옳은 판단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에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there is a real supply chain issue that persists. And as this all shuffles out, there's a real fear that we could head into a recession. 이번 조사에서 근로자들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월보다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는 낮아 그동안의 가파른 임금 상승세가 다소 진정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올해 마더스데이 소비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꽃부터 각종 선물까지 품목을 가리지 않고 가격이 올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 처음으로 맞는 기념일인 만큼 어느 해보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형색색 꽃들 사이로 꽃을 고르고 포장하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말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선물을 장만하기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물가 상승에 소비자와 업주 모두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꽃부터 꽃병까지 모든 품목의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I think they're going to be shocked. So prices have gone up immensely. Unfortunately, metal prices have skyrocketed. So, if you're looking at buying any gold, any silver, you're probably going to pay anywhere from 35 to 40% more than what you paid last year. Fuel costs, logistical breakdowns, farming issues. We're still suffering from ramping up from the pandemic from the growing side.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올해 마더스데이 지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미 소매협회는 올해 마더스데이 소비 규모를 317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6억 달러 더 많은 수준입니다. 물가가 비싸진 게 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지만 마더스데이를 기념하는 미국인이 더 많아졌다는 분석입니다. 협회에 따르면 성인 84%가 올해 마더스데이를 기념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기념일의 중요성이 높아진 데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점차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마스크를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메이크업 제품, 아이섀도우라든가 립스틱 같은 컬러가 굉장히 소비가 지금 늘고 있는 추세고요. 또 마더스데이를 겨냥해서 그런 제품들을 많이 찾고 계세요, 지금. 지난해와 비교해 외식 등 외출 비용과 목걸이 등 장신구 선물 지출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쇼핑 정보업체 리테일미낫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마더스데이에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은 꽃, 초콜릿, 기프트 카드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출신의 한인 남성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들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델란도의 컨밸리 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쯤 교도소 마당에서 31세 시드니 강이 2명의 수감자들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교도소 측은 수감 중인 35세 마이클 칼레라와 40세 앤서니 라미레즈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으며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들이 자체 제작한 흉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강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중범죄에 해당하는 특수 폭행죄로 14년형을 받아 복역 중이었으며 용의자들은 각각 지난 2008년과 2010년에 폭행과 무장 강도 혐의로 종신형과 71년형을 받고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 등급이 최고로 알려진 이 교도소에는 올해만 3명의 재소자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소 측은 이번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부당한 지시사항이 담긴 근로계약서가 공개돼 논란입니다. 뉴욕 포스트 등 주류 언론들은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 회사에서 서명을 강요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계약서, 이른바 스웨트 계약서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전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스웨트 계약서라고 부르고 있으며 스웨트는 일하는 기량과 근면은 금기가 아니다라는 말의 준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13가지 항목이 나열됐는데 먼저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야 하며 꾸준한 일은 먼저 하고 징징거리거나 불평하지 말 것, 그리고 근무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 것, 다른 직원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화내지 말 것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일하면서 정해진 규칙을 따르더라도 안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스스로 진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해당 글에는 7,000개가 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댓글들이 달렸으며 일부 누리꾼들은 노예 계약서 아니냐, 말도 안 된다, 웃으며 거절해라, 제발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해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12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허용하는 법안이 오늘 첫 관문인 상원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들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코로나19 등 FDA 승인을 받은 백신 접종을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7표와 반대 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주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B형 감염과 성매개 질환 등을 제외한 모든 백신 접종을 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지난 1월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10대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선택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10대들의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아 스스로 백신 접종의 위험성과 이익을 파악하기 힘들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표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어린이 100여 명이 원인 불명의 급성 간염에 감염됐고 사망자가 잇따르자 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7개월 동안 일리노이와 위스콘신 등 미 전역 25개 주에서 109명의 어린이 급성 간염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5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어린이 감염자 90%는 입원 중이며 14%가 간 이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간염 환자 가운데 다수가 감기 바이러스인 아데노바이러스에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 17개 국가에서 278명의 10살 미만 어린이들이 원인 불명의 급성 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전 세계 공중보건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규칙적인 손 씻기와 아픈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는 등 간염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된 이스라엘 스트라우스사의 일부 초콜릿과 사탕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이스라엘 최대 식품사인 스트라우스사의 완제품 생산에 사용된 액상 초콜릿과 생산 라인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100여 개의 제품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초콜릿과 껌 등 엘리트 브랜드 제품 101종으로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 전역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지난달 제조 공장에 비둘기떼가 침입하면서 살모넬라균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외에도 공장 내 식품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않는 등 스트라우스사는 위생법 다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리콜 제품과 관련한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는 21건 보고됐으며 미국에서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리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입처에서 즉시 환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길을 걷다 맨홀 뚜껑이 열려 한 여성이 구덩이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스프링스에 거주하는 사라 브라운은 최근 길거리를 지나다 갑자기 맨홀에 빠져 왼쪽 다리와 어깨 등을 다쳤다면서 당시 사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브라운 씨가 길에서 맨홀 뚜껑을 밟는 순간 헐거워져 있던 뚜껑이 그대로 돌아가면서 밑으로 추락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브라운 씨는 사고가 발생한 주변은 학교와 공원이 많은 지역이라며 아이들이 다칠 위험이 높은 만큼 시 당국이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도 계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혈전 부작용 위험을 이유로 존슨앤존슨 얀센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FDA는 얀센 백신을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다른 백신을 맞을 수 없거나 추가 접종이 어려운 성인 등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백신을 접종하고 2주 내에 발생하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위험성에 대한 자료를 다시 살펴본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 얀센 백신은 미 당국에 긴급 사용 허가를 받은 뒤 부작용 사례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고 그 다음 달 10일간 접종이 중단됐지만 당시 백신의 효능이 위헌보다 크다는 당국의 판단에 따라 접종이 재개됐습니다. 미국에서 얀센 백신 접종 횟수는 1,870만 분으로 지난달 3월 18일 기준으로 60명의 혈전증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9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이 올해 9월 열릴 예정이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치 않은 코로나 상황에다 오는 11월에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올 9월 예정됐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연기한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청두에서 열릴 예정이던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미뤄졌습니다. 중국이 자존심을 구기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대회를 연기하고 나선 건 상하이의 코로나 상황 때문입니다. 봉쇄 40일이 다 돼가는 상하이에서는 지금도 매일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저우는 상하이에서 불과 180km 거리, 고속철도로 50분도 안 걸리는 출퇴근 생활권이라 아시안게임 연기론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장기간의 봉쇄와 물잔한에 그동안 중국에서 볼 수 없던 시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11월에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공산당 당대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 민심을 다독여야 할 중요한 시기에 대규모 해외 입국자를 들였다가 코로나 확산이 더 심각해질 경우 상하이와 같은 민심 위반이 다른 곳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가는 상황에서 중국만 고립된 국가로 남아있을 수 있을지, 중국에서 아시안게임이 다시 열리는 날이 언제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재보선 출마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분당 갑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선거는 대선의 연장전처럼 판이 커지게 됐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대선 패배 뒤 2달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정치 전면에 복귀했습니다. 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선에 이 고문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고문은 또 총괄 상임선대 본부장으로 6일 지방선거도 진두지휘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치로 동원해야 합니다. 이 고문은 보궐선거에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불리하게 돌아가는 수도권 판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고문의 차출이 불가피하다는 당 지도부의 설득에 차기 당권 도전을 노리는 이 고문도 우선 국회 입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치적 연고가 없는 지역에 당선 가능성만 보고 출마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는 당 지도부가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SNS에 성남 수성이 이재명 개인의 명분이라면 계양 차출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으려는 민주당의 명분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 출마라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대장동과 성남FC 등 자신을 겨냥한 관련 수사를 피하려는 재보선 출마라는 겁니다. 여기에 연고지에 출마하는 게 상식이라며 비판에 가세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재보선에서 성남 분당갑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저는 분당갑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그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제 몸을 던질 생각입니다. 자신은 알렙 본사를 판교에 가장 먼저 지어 분당 발전에 기여했다면서 분당 출마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특수부 검사 출신의 당선인 특보인 박민식 전 의원이 분당갑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경선이 원칙이라던 이준석 대표가 단수 공천도 가능하다고 한 발 물러나면서 안 위원장이 사실상의 전략 공천을 받을지 결국 경선을 치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호영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한덕수,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나뉘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새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에서 국무총리로 한덕수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적절하다고 본다는 답변이 39.5%, 부적절하다고 본다는 답변이 44.7%로 오차 범위 안에서 찬반 여론이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찬반도 팽팽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는 의견은 45.8%, 부적절하다고 보는 의견은 41.8%로 역시 오차 범위 안이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달랐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6.6%, 적절하다는 응답 24.7%보다 2배 이상 크게 벌어졌습니다. 한덕수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 공통적으로 60대와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온 반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60, 70대 연령대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 과제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국민 통합 항목은 14%, 정치 개혁 및 부패 청산 항목은 13%로 뒤를 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잘 할 것이라는 응답은 52.4%, 잘 못할 것이란 응답은 41.4%로 긍정적인 기대는 60, 70대, 주부, 영남권 응답자 가운데 많이 나왔고 부정적인 전망은 30, 40대, 화이트칼라, 호남권 응답자 중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임기를 마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간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여론이 47.3%, 잘 못했다는 여론이 48.7%로 오차 범위 안에서 평가가 갈렸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42%,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51.1%로 새 정부 견제보다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여론이 9.1%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1, 국민의힘 40.2%로 오차 범위 안으로 나타났고 정의당은 5.6%였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다음 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가 무료 개방되는데요. 추첨을 통해 제공되는 이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한 장당 2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청와대 관람을 검색하니 30개 가까이 게시물이 나옵니다. 인수위가 오는 10일부터 2주간 진행하는 청와대 무료 관람 입장권을 사거나 팔겠다는 내용입니다. 팔겠다는 글에는 관람 날짜와 시간뿐 아니라 몇 명이 관람할 수 있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2명에 3만 원, 4명에 3만 5천 원 등 한 사람당 1, 2만 원 안팎입니다. 이 문자로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면 되거든요. 그거 누르면 그 바코드가 생성이 되더라고요. 신분 확인은 안 하나요? 예, 그런 것 같던데요. 상대적으로 많은 수량을 배분한 65세 이상이나 장애인은 신분을 확인하지만 일반 개인이나 단체 관람은 바코드를 보여주면 입장 가능하다며 신분증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 점을 악용해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의 청와대 개방을 상업적 거래에 활용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인수위 측은 이 같은 거래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타인 간의 양도는 저희가 안 되는 걸로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 내려온 게 없어서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요. 현 청와대가 운영하는 예약 시스템을 통한 5월 10일 이후의 관람 신청이 전부 취소된 걸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별도의 홈페이지로 10일 이후에 관람 신청을 받자 청와대가 기존 예약자들에게 취소를 통보한 건데 이 과정에서 인수위와 청와대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재밌고 유용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테크플러스 시간입니다. 그동안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세계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으면서 그 속에 등장하는 한국 라면도 덩달아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라면 판매 1위는 한국이 아니었군요. 지난 2020년 뉴욕타임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으로 한국의 신라면 블랙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의 라면이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라면은 외국인 유튜버들 사이에서 먹방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최고의 맛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미 지난해 한국의 라면 수출액은 7,652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판매 시장에서 한국 라면은 인스턴트 라면의 원조 브랜드인 니신, 도요스이산이 있는 일본과 내수 시장만 잘 지켜내도 세계 1위인 캉스푸이의 중국에 여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을 내세우다 보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최근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에 소개된 다양한 한국의 라면 먹는 법이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것을 기회 삼아 한국 업체들의 세계 시장 석권을 위한 공격적인 경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니신을 제치고 미국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라선 농심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현지 생산 공장을 세웠습니다. 현재 1위인 도요스이산과 정면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 등에 잇따라 현지 법인을 세운 삼양식품은 최근 경남 밀양 공장을 수출 상품 주력 생산 공장으로 정하고 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때 건강하지 않은 식품으로 이 라면이 홀대받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요즘은 맛과 영양도 챙길 수 있는 간편식으로 거듭나고 있는 만큼 한국 라면이 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커진 전자제품 시장이 또 있죠. 바로 스마트워치인데요. 이 구글 같은 글로벌 업체들까지 제품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워치 시장이 커지면서 시장 선점을 노린 글로벌 기업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 2014년부터 관련 운영체제를 만들어 삼성과 모토로라에 공급해 왔는데 직접 제조까지 뛰어든 겁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 첫 제품이 공개될 예정인데 삼성 갤럭시 워치와 비슷한 원형 디자인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타로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으로 기존에 없던 독특한 디자인에 카메라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맞선 전통의 강자 애플과 삼성전자는 한 발 앞선 기술력으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반기에 나올 예정인 애플워치 8에는 여성 건강관리 기능과 위성 연결 긴급 문자 메시지 기능 등 첨단 기술이 대거 추가될 전망입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혈압과 혈당 측정 기능은 정확성 문제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중국 업체들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선 삼성 역시 8월쯤 갤럭시 워치 5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역대 최고 수준의 배터리를 장착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워치 생산량이 사상 처음으로 1억 대를 돌파했다는데요.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재테크플러스였습니다.
이상으로 5월 6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